제가 실제로 여러 번 실패하고 어차피 나 혼자만 아는 거니까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도 없는 척 혼자 막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이랬던 적 진짜 많거든요. 근데 5번 성공을 했어요. 왜 성공했는가?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다이어트를 뭐 1년 내내 하는 사람 있잖아요.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나는 원래 술 먹을 때 밥 안 먹는다 이러면서 뭐 인체에 대해서 좀 깨어있는 코스프레하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. 물어보면은 뭐 항상 식단해, 뭐 항상 막 조절해, 뭐 항상 뭐 뭘 해. 근데 몸이 안 바뀌어. 아마 내면 깊숙한 곳에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. 미안하지만은. 그래서 다이어트는 그렇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거든요. 빠바박 하고 유지, 빠바박 하고 유지,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. 제가 27살 때 바디 프로필을 처음 찍었거든요. 왜냐면 내가 28살 때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니까 그때만 해도 당일 퇴근 칼퇴 막 이랬거든요. 내 입사 동기가 밤 12시에 전화 와요. 오늘 좀 일찍 마쳤는데 소주 한잔 할래? 이런 삶을 살았었다고. 그때 당시에 이거는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다.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기념으로 한번 한 카트 찍어 놓자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찍었을 때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했었고, 그 다음에 30살 아니나 다를까 입사하고 나서 3년 지났보니까는 바디 프로필을 찍은 몸이었는데도 어깨랑 가슴이 녹아가지고 배로 다 내려왔어. 요거는 90kg에서 80kg까지 뺐었어요. 그리고 이걸 되게 오래 유지했어요. 식스팩이 딱 있는 상태였거든요. 그 상태에서 거의 한 2, 3년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. 코로나 터질 때까지. 코로나가 제가 32살 때 터졌으니까.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뭐 어디 밖에 못 나가고 헬스장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일단 생활 패턴이 무너지더라고. 근데 생활 패턴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비만이신 분들은 일어나는 시간이랑 자는 시간만 통일시켜도 살이 빠져요. 붓기도 빠지고. 이게 진짜예요. 제가 그랬거든요. 그 다음에 34살 때 일반 다이어트, 이때가 100kg에서 90kg까지 뺐고, 이래 있다가 또 살다 보니까 또 100kg가 넘어갔어요. 그래갖고 35살 때 일반 다이어트 또 100kg에서 90kg까지 또 뺐어. 그리고 작년에 37살 이때는 시합 다이어트, 이때 한 104kg 104kg에서 시합 체중은 85kg였는데 이거는 시합이고 결국에는 또 90kg.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작년 연말이거든요. 지금은 95에서 98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때가 한 85kg였다. 이거는 바디 프로필 당일 체중이고 최종적으로는 80kg 정도로 이렇게 됐었거든요. 그리고 이게 지금이고, 지금이 골격근량이 한 49에서 50kg 정도 나와요. 인바디 점수는 100점 조금 넘고. 제가 지금 이 다이어트를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기서 모든 구간에서 다이어트가 2달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. 가장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건 이거예요. 여기서 입사하고 10kg 쪘는데 이게 전부 다 살로 쪄버리고 근육이 다 녹아버렸거든요. 이 일반 다이어트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요거는 좀 특수 다이어트거든요. 특수 다이어트. 요 일반 다이어트 3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10kg씩 단기간에 뺐을까,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복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. 기본적으로는요, 갑자기 빠바박 해야 돼. 빡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유지를 해야 돼요. 다이어트라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좀 고통스러운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. 이런 특수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자기의 의지와 좀 싸워야 되거든요. 근데 이런 일반 다이어트, 자, 일반 다이어트 수치로 제가 정의를 내어드릴게요. 체지방 기준으로 20%를 초과하는 사람이 15% 밑으로 들어오는 걸 제가 일반 다이어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25%든 30%는 상관없어요. 근데 15% 언더로 들어오는 거, 그리고 여기서 10% 언더까지 내려가는 걸 특수 다이어트로 하겠습니다.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. 일반 다이어트, 특수 다이어트예요. 이게 왜 처음에 부담스럽냐면 뭔가 내가 식단도 지켜야 될 것 같고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. 근데 일어나는 시간이랑 자는 시간만 맞춰도 살이 빠져요. 일단 붓기도 빠지고. 그거만 해보라는 거예요. 그거만. 수면의 질이 올라간다.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수면의 질이 좋을수록 자는 동안에 많은 대사가 일어나요. 안정적으로. 여기서 우리 몸에 있던 불순물이나 노폐물들이 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지내봐도 붓기가 확 가라앉고 피부 트러블이 내려가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. 물을 좀 많이 먹어줘야 되고. 일단은 좀 바뀌어요. 이게 좀 바뀌었다. 거울을 봤을 때 오, 괜찮다 이러면은 누가 말려도 하게 돼 있어요. 그때부터는. 이해되시죠? 그때부터는 안 귀찮아, 뭐 의지 이런 거 필요 없어. 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진다고요. 그럼 그때 뭘 하냐면은 엽기 떡볶이, 막 마라탕 이런 거 작정하고 그냥 사람 그냥 도파민 터트리려고 만든 음식들 있잖아요. 요런 거만 조금 줄여주면 돼요. 그렇게 해주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의지랑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. 요거만 지키면 바뀐다니까. 거울 보는 게 달라져요.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일터에 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차 타고 다녔거든요. 출퇴근할 때. 근데 이거를 바꿨어. 지하철 플러스 버스 하이브리드 체제로 바꿨거든요. 그렇게 한 3주 동안 출퇴근을 하니까 배가 들어가 버려. 그리고 여기서
좀 더 욕심낸다 그러면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한 끼에 1인분씩만 먹어요. 공깃밥도 한 개만 먹어. 내가 부대찌개를 먹든 뭐 감자탕을 먹든 공깃밥 한 그릇 하고 1인분씩만 먹어. 이게 좀 힘들 수 있어요. 입이 터질 수가 있거든. 근데 앞에 거가 됐잖아요. 수면 패턴을 맞추고 수분 섭취를 좀 하면서 작정하고 도파민 터트리는 음식을 좀 끊었어. 그럼 이미 몸이 바뀌어. 그러면 1인분씩 먹지 마, 더 먹어 해도 안 먹고 싶어진다고요. 안 먹고 싶어져. 왜? 내일 아침에 나는 또 거울 볼 게 기대가 되거든. 그리고 또 이제 출퇴근할 때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벌써 한 3주만 지나도요 바뀐다고. 바뀌는데 이게 나 혼자만 바뀌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회사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렇게 물어본다고. 야 요새 뭐 하냐?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잖아. 야 얼굴이 반쪽이 됐냐? 요새 뭐 하냐? 이런 말을 들으면 별거 안 하는데? 특별히 식단이나 이런 거 안 하는데? 안 하잖아요. 너 운동이나 이런 거 안 하는데? 안 하는 거 맞잖아. 근데 속으로 기분 좋아.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이 먼저 궁금해진다고. 그러니까 다이어트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. 뭔가를 우리가 계속 새로운 걸 하는데 성과가 안 보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럼 누가 합니까?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, 지장이 없는데 누가 해요?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끔 가야 되면서 부담 없게끔 가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생각보다 효과가 빨리 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부터는 의지랑 안 싸워도 된다니까. 그럼 내가 운동 가고 싶어진다고. 그리고 뭔가 좀 라이트하게 먹고 싶고 클린하게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요. 그래야지 다이어트를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가 있어요.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장기적인 목표라고 하면 한번 정리할게요. 자, 첫 번째, 수면 패턴을 컨트롤한다. 작정하고 도파민 터트리는 음식을 좀 줄인다. 사실 끊는 게 좋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맵고 짠 거 먹으면 먹을 때는 맛있는데 다음날 화장실 가기도 너무 불편하고 그냥 좀 많이 다운되는 게 좀 있거든요. 좀 맵찔이기도 하고 사실. 그래서 마라탕, 엽기 떡볶이 이런 거를 나 중독돼서 도저히 못 끊겠다 하면은 가끔씩은 좋은데 이걸 막 맨날 먹으면 솔직히 대화하기 힘들고 우리끼리. 내가 이거를 이렇게 참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가 아닌 게 뭐냐면 이미 내 거울 속의 모습이 다르다고. 그래서 거기서 동기부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스텝 뭐죠? 내가 맨날 다니는 그 길에 거기서 내 운동량을 조금만 끌어올리는 거예요. 거기서 플러스로 한 끼당 1인분씩만 먹자. 그렇게만 돼도 지금 뭐 대단한 거 한 거 없잖아요. 우리가 식단을 했어요. 운동을 했어요.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근데 몸이 바뀐다고. 그때부터 이제 운동이랑 식단을 집어넣는 거예요. 근데 이게 6개월씩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한 달만 이렇게 딱 해도 야, 내 몸도 바뀌는가 보다. 이게 딱 된다고. 진짜예요.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고 식단도 조금씩 더 깨끗한 걸로 바꿔가고 배치도 좀 규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저는 다이어트의 필승 핵심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운동 식단이 먼저가 아니야. 내 몸에서 내 거가 아닌 것들 먼저 빼내야 돼요.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필살기를 쓰고 싶다. 제가 몇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72시간 단식이거든요. 요때 있잖아요. 요때 일반 다이어트라고 80kg를 제가 2년 이상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16시간 다이어트를 했어요.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. 16시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식이 잦았으니까 이때 아직 코로나 전이니까 밤 12시까지 술을 먹었다. 16시간 후면은 다음날 오후 4시잖아요. 그때까지는 물만 먹는 거예요. 왜냐면은 술 먹으면서 음식도 많이 먹었고 또 술도 먹었고 술도 칼로리가 있으니까. 그랬을 때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,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회식이 4번인데 4번이면 4번 다 그렇게 하긴 힘들고 한 번 정도만이라도 16시간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좀 헹궈지는 느낌이 있어요. 제 몸이 헹궈진다. 그래서 그 16시간 간헐적 단식이 좀 익숙해지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72시간 단식을 하면 저는 72시간 단식을 한 2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한 달 동안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. 그러면은 이 72시간 단식을 하는 동안에 헹궈지는 느낌이 있어요.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60시간쯤 됐을 때는 이 숙변이 나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60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화장실 막 가고 싶거든요. 배가 홀쭉해지고 체중도 줄고 이렇게 되면 좀 날씬한 게 유지되고 그러면 또 한 달 동안 그 엔트로피를 좀 늘려가도 괜찮다. 나는 어차피 한 달 후에 또 이거 헹굴 거니까 뭐 이런 상태가 됩니다. 근데 요거는 나중에 저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다이어트를 가지고 부담 갖지 말자 이거예요. 왜냐면은 저도 이게 성공 사례가 5번인 거지 2배, 3배 더 시도했거든요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막 유튜브 보고 막 정보를 검색했어. 내일부터 이거 하고 쿠팡으로 막 시켰어. 내일 이거 먹고 저녁에 여기 운동 끊어가지고 해야겠다 했거든요. 안 해. 닭가슴살도 샀다가 막 냉동실에 있는 거 그대로 막 갖다 버린 것도 많고 프로틴 가루도 사놨다가 야심차게 사놨다가 안 하고 이게 너무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의지가 불타올라갖고 막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시작을 못해요. 내일부터 시작 하다가 그 뭐 1년 지나가 뿌고 몸은 점점 더 녹아뿌고 이런 적이 많았었어요. 그냥 살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하고 했는데 그게 제일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. 내가 지방이랑 좀 이제 헤어지고 싶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
한 달만 하면 돼요. 한 달.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이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정보를 찾아서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시작해요. 근데 지금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가 싶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실전적으로 제가 직접 해본 것 중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. 이렇게 하니까 나도 때려 죽여도 나도 하고 싶어지더라. 그 다음 스텝 뭘까? 그때 운동하고 그때 식단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내가 더 만족감이 있어요. 이게 의무감이 없어지거든. 왜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. 내일 아침에 내가 거울 보는 게 기대되니까. 다이어트라는 그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특수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2번밖에 없지만 성공적이었거든요. 이 첫 번째 씨앗 다이어트에서도 이제 1등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 계획이니까 구독하고 기다려주시고요. 이 손으로 적는 게 중요하거든요. 내 손이 잡고 있던 펜 끝이 그려놓은 거를 내 눈으로 보는 게 뇌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. 그래서 뇌과학 이런 것들을 제가 한 작년 이맘때쯤에 엄청나게 팠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실행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개발한 게 이 더 루틴이라는 다이어리입니다. 70일 동안 내가 어떤 습관을 쭉 밀고 나가볼 수 있는 나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요 남성용 활력 영양제 요거는 제가 공동구매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활력 플러스 약간 탈모에 우려가 있는 분들 저는 2개 다 먹고 있습니다. 탈모 우려도 있고 제가 지금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탈모가 있든 없든 이제 날아갈 때가 됐거든요. 그래서 아침마다 요 2개를 다 먹고 있습니다. 영양제 챙기는 게 복잡하고 그리고 영양제에 대한 루틴이 따로 없다 보니까 요걸 챙김으로 해서 내 스스로를 내가 케어하는구나 라는 그 만족감이 있더라고요. 링크 참고 부탁드리고요.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은 저는 생닭을 많이 먹었거든요. 생닭은 항상 쿠팡에서 할인 생닭 먹었었고 그 외에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제로콜라부터 해가지고 제로콜라도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말고 좀 싼 거 있거든요. 그거랑 다 쿠팡으로 배송시켜서 먹었던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직접 먹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먹고 있는 것들을 딱 리스트를 정리를 해가지고 링크 마련해 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요. 뜻밖의 많이 효과를 봤던 음식이 또 오징어가 있습니다. 간에도 좋고요. 굉장히 단백질이 높습니다. 닭가슴살이 2배입니다. 소고기의 2배입니다. 그래서 요 오징어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거든요. 이런 특징이 있는 음식인지는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. 몸자스토어에 쿠팡 로켓 배송보다 더 싼 가격에 소개를 드리고 있고 포항에서 전국으로 바로 갑니다. 그래서 유통 과정이 없으니 광고 말씀 너무 길었습니다. 너무 죄송합니다. 어쨌든 다이어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. 제가 체지방률별로 직접 살아본 체지방률에 대해서 그 체지방률에 살았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계획과 목표가 항상 빠르게 현실이 되기를 응원하는 몸자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